웬디라는 이름의 캐나다 여성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25만 달러 상당의 집을 두고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21명이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열쇠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이틀 전, 웬디는 경품 추첨과 각종 대회 우승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한 여성이 사용하는 시각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웬디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30개의 열쇠 중 하나를 집어들고 돌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집 전체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가 어떤 기술을 썼고 그것을 고대 바이킹 상징과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실을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화면을 계속 넘기지 마. 이게 네 앞에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니까. 마음이 준비됐을 때 도착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게 그 중 하나일 수도 있어. 네 왼손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사용법을 배우지 못하는 힘이 있어. 내부에 일종의 주파수가 있어서 기회, 돈, 그리고 이상한 우연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이 말이야. 고대 바이킹들은 이 힘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돌에 상징을 새겨두었어. 수십 년 후 헬렌 허드슨이라는 여성이 그 정신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발견했어. 헬렌 허드슨은 40년 넘게 5,000개 이상의 상을 받았어. 이건 공짜 머그컵이나 박람회 열쇠고리 같은 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건 자동차, 여행, 돈, 가전제품, 심지어 집까지도 포함돼. 그녀의 정신적 기법과 특정한 고대 상징들을 결합하면 그 결과는 섬뜩할 만큼 강력해져. 내가 너에게 공개할 룬 문자는 인터넷에서 나온 환상도 아니고 프로필 사진에 늑대가 있는 사람이 파는 싸구려 미신도 아니야. 이것은 수세기 동안 삼인, 전사, 번영과 순미에 집착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바이킹의 상징이야. 오늘 너는 복권 사기 전에 이 룬 문자 사용법을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네가 할 일이 있어. 왼손을 봐. 완전히 펴봐. 이제 마음속으로 반복해. 이 손은 풍요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그냥 빈말처럼 말하지 말고 느껴봐. 네 손바닥이 에너지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네 손의 각선이 풍요, 기회, 그리고 부가 흐르는 통로인 것처럼. 했어? 완벽해. 이제 댓글에 이렇게 써봐. 내 손은 필연적으로 번영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네 마음은 그것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이건 마치 우주에 신호를 보내며 이제 부족함을 벗어나 받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지금 해. 기회를 의심하는데 시간을 줄일수록 더 자주 찾아온다. 헬렌 헤셀의 이야기는 허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일이다. 헬렌 헤셀은 1924년 6월 1일 사우스다코타주 에버딘에서 태어났어.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고 새아이의 엄마였지.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어. 아무도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당첨자 중 한 명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모든 것이 1952년에 바뀌었어. 헬렌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힘, 그리고 그 책 속에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3가지 아이디어를 읽었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명확해야 해.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상상해야 해. 헬렌은 이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어.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코카콜라에서 선우회기를 경품으로 주는 콘테스트 소식에 신이 나서 집에 왔어. 헬렌은 눈을 감았지. 헬렌은 그 모터를 시각화했어. 자신의 손이 그것을 만지는 걸 상상했지. 물소리를 들었고 남편이 보트에서 미소 짓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녀는 당첨됐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 그 후 40년 동안 헬렌은 온갖 것을 다 땄어. 자동차, 유럽 여행, 현금, 가전제품, 책, 여행까지. 그리고 1964년 뉴욕 세계박람회에 전시된 4,300평방피트가 넘는 거대한 집까지도 땄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헬렌은 운을 믿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했지. 블루프린팅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어. 기본적으로 아주 세밀하고 전형적인 심상들을 만들어냈지. 정말 강렬하게. 그래서 그녀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떤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너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지. 바로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헬렌의 방법은 스펙이라고 불렸어. 4가지 간단한 단계지만 제대로 적용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지. 오늘 나는 이 단계를 고대 상징들과 결합해 과정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야. 첫 번째 글자는 S야. 선택해. 구체적이어야 해. 돈을 원해요 라고 말하지 마. 그건 너무 모호해. 정확히 얼마를 원하는지,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 말해. 예를 들어 나는 토요일 추첨해서 1만 달러를 딸 거야. 명확함은 네 마음의 방향을 제시해줘. 그리고 방향이 있는 마음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 헬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봤어. 색깔, 브랜드, 모델, 모든 세부 사항까지. 그 정밀함이 그녀의 강점 중 하나였지. 두 번째 글자는 P야. 투영해.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 미래를 상상하지 마. 현재를 상상해. 헬렌은 언젠가 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어. 그녀는 바로 지금 상을 들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지. 축하 인사를 듣고 손에 상의 무게를 느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미 최종 결과를 현실처럼 체험하고 있었지. 네 임무는 뇌가 그것을 환상으로 보지 않고 기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만큼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세 번째 글자는 E야. 기대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과정에 망치는 거야. 희망과 확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야. 희망은 의심이 다르지만 진정한 기대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봐.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주문하면 문을 바라보면서 제발 오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그게 오고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야. 배달원이 평소처럼 3번쯤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올 거라는 걸 알아. 그게 바로 기대야. 일어나길 바란다는 게 아니야. 이미 오고 있다는 걸 알지. 헬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모든 대회에 참가했어. 헬렌은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이미 이긴 사람처럼 행동했지. 그리고 단지 그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네 마음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져. 너의 에너지가 달라져. 마지막 글자는 C야. 손에 넣어라. 받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해. 지갑을 정리해. 은행 계좌를 정리해. 네가 끌어들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위해 물리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투녀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살면 네 마음은 상반된 신호를 받게 돼. 돈이 이미 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 이 철학에 따르면 네가 현실을 창조하니 이미 너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현실에 네가 다가가고 있는 거야. 이제 진짜야. 이제 상징을 공개할 때가 왔어. 페후룬이야. 고대 바이킹의 상징으로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불을 의미한다고 해. 페후는 푸타르크로 알려진 고대 북유럽 알파벳의 첫 번째 룬이야. 그리고 그 원래 의미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 가축. 그래, 소들이지. 아직 웃지 마. 그 당시에는 가축을 가진다는 게 말 그대로 돈을 가진 거였어. 동물로 빚을 갚고 땅을 사고 권력과 주권을 거래했지. 그리고 온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래서 페오는 모든 물질적 부의 상징이 되었어. 금, 재산, 풍요, 자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번영. 물리적인 세계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야.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모양이야. 하늘과 땅 사이를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처럼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상상해봐. 그 선은 너와 근원과의 연결을 상징해. 이제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대각선 하나를 더해봐.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를 추가해. 2개의 가지, 2개의 흐름, 2개의 풍요의 흐름이 확장되고 있어. 폐후의 개념은 강력해. 부는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야. 그는 예상치 못한 길, 이상한 우연, 갑작스러운 기회 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 이 룬을 왼손에 그리면 네 몸이 네 정신적 의도의 물리적 상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고대 전통에 따르면 왼손은 수용을 의미해. 끌어당기는 손, 받아들이는 손, 받는 손이지.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어봐.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헬린의 정신적 방법과 페오 룬을 결합하면 동시에 두 가지 수준에서 작업하게 돼. 의식과 잠재의식, 의도와 행동, 보이지 않는 것과 물리적인 것. 1단계, 정신적 준비. 어떤 기호를 그리기 전에 올바른 상태에 있어야 해.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아. 스펙 방법을 적용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을 손에 쥔 자신을 상상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느끼며 실제로 존재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2단계, 그림 그리기. 빨간색 펜을 들어. 빨간색은 불, 움직임, 에너지, 행동을 상징해. 왼손을 펴고 손바닥 중앙에 천천히 폐후 룬 문양을 그려. 먼저 세로선을 그려. 아래에서 위로. 마치 땅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 다음 위쪽 대각선을 그려. 그리고 가운데 대각선을 그려. 천천히 의도를 담아서 해. 은행 영수 중에 졸린 채로 서명하듯이 하지마. 3단계, 활성화야. 그리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디테일이야. 룬을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활성화해야 해. 손 위에 3번 불어. 숨을 내쉴 때마다 황금빛이 상징을 비춘다고 상상해. 그리고 크게 3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네가 바랄 때의 감정 상태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철학에 따르면 그 감정이 바로 시련을 여는 열쇠야. 4단계, 침묵. 이게 아마도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할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든 걸 비웃으면서 자기 인생은 엉망진창인 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조용히 간직해. 왜냐하면 아직 네 안에서 자라고 있는 무언가를 남과 나누면 동시에 의심의 문도 열리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의와 에너지까지도 말이야.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볼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용한 독처럼 네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해. 작은 의심들, 작은 말들. 하지만 네 집중력을 깨트리기엔 충분하지. 그래서 침묵이 의식의 일부야. 이제 5번째 단계가 온다. 영감을 받은 행동. 그리고 이것은 헬렌이 끊임없이 반복하던 말이었어. 시각화만으로는 마법이 일어나지 않아. 상징들은 네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효과가 없어. 우주가 영적인 피자 배달부처럼 문을 두드려주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 페이퍼를 사용하고 스펙 방법을 적용한 후에는 직접 움직여야 해. 표를 사. 콘테스트에 응모해. 신청서를 보내. 전화를 걸고 행동해. 상징은 에너지이기 때문이야. 시각화는 반영이야. 하지만 행동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나. 자, 페우만이 번영과 관련된 유일한 룬은 아니야. 의도와 정신적 집중과 함께 사용될 때 매우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룬들도 있어. 첫 번째는 헤보르, 교환의 룬이야. 그 모양이 X 같아. 2개의 선이 완벽한 균형으로 교차하고 있어. 헤보르는 주고받기의 보편적인 법칙을 상징해. 네가 세상에 주는 것이 결국 몇 배로 돌아온다는 생각이지. 이걸 활성화하려면 오른쪽 손목에 맥박이 뛰는 바로 그 근처에 그려. 그 지점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거든. 그리며 이렇게 생각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됐다. 그 위에 3번 불고 반복해. 내가 주는 모든 것은 몇 배로 돌아온다. 2번째 룬은 헤드야. 추학의 룬이야. 이 룬은 네가 이미 씨를 뿌린 것을 마침내 거두는 순간을 의미해. 모든 것이 즉시 오지는 않으니까 어떤 축복들은 익을 시간이 필요해.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비록 네가 보지 못해도 계속 자라고 있어. 헤드는 특히 몇 달 동안 눈에 띄는 결과 없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해. 왼쪽 팔꿈치 안쪽에 그려. 그 지점은 유연함을 상징해. 그리고 풍요는 네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할 때는 내 수학은 완벽한 순간에 온다 라고 말해. 세 번째 론은 다가스야. 새벽, 갑작스러운 변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야. 다가스는 어둠에서 밝음으로의 전환을 상징해.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이야. 그리고 왜 이전에는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돼. 그 모양은 기울어진 도끼처럼 보여. 양 눈썹 사이, 이마 한가운데에 그려봐. 그곳은 상징적으로 내면의 시야와 연관된 자리야. 그리고 그걸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따라해. 오늘부터 내게 번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돼. 하지만 여기서 더 불확실한 무언가가 다가와. 고대의 상징들은 서로 결합될 수 있었어. 그리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결합되면 훨씬 더 강렬한 일종의 에너지 공식이 만들어졌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은 트리플 페우였지. 같은 룬을 3번 반복하는 거야. 풍요의 세계, 번영을 향해 흐르는 세계의 에너지 흐름. 고대 노르드인들에게 숫자 3은 신성한 숫자였어. 그것은 창조, 균형, 확장을 의미했지. 생각, 말, 행동, 마음, 몸, 영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트리플 페오는 단순히 같은 것이 반복된 것으로 보지 않았어. 그것은 증폭이었지. 왼손바닥에 페후룬을 3번 겹쳐서 그려. 첫 번째 페후. 그 위에 숨을 불어넣으며 말해. 풍요가 내게로 온다. 두 번째 페후. 풍요가 내 안에서 자란다. 세 번째 페후. 풍요는 내 존재의 일부다. 그 다음 천천히 손을 오므려 주먹을 쥐어. 그리고 그 손을 가슴에 가져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봐.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이론을 듣는 것과 결과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웬디의 사례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00명 이상의 참가자, 30명의 결선 진출자. 그녀보다 먼저 21명이 실패했습니다. 대회 이틀 전, 그녀는 헬렌 헤드솔의 스페크 방법을 알게 되었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며 문을 여는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이미 이긴 것처럼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올바른 열쇠를 선택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25만 달러 상당의 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페오와 다른 유사한 상징들과 관련된 수천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은 틱톡에서 금요일 밤에 트리플 페오를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녀는 6개월 전에 지원했지만 이미 포기했던 직장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치른 직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급여의 2배를 제안받았습니다. 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공유된 증언 중 하나였고 유일한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바닥에 페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벌써 2주째입니다. 그때부터 뜻밖의 환불을 받았고 오래된 코트에서 $200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사에게 깜짝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둘 생각도 없어요. 이제 이걸 들어봐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바이럴 이야기들만이 아닙니다. 헬렌 헤드솔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에게 자신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녀의 기술은 연구되고 책으로 기록되었으며 실바 마인드 컨트롤 같은 정신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 원리가 지금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인 시각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몇 가지 실수는 이 과정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어떤 실수는 반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페후룬을 거꾸로 그리는 것이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룬 상징 체계에서 거꾸로 된 페후는 손실, 장애물, 재정적 혼란, 부족함, 돈이 빠져나감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흐르지만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각선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직선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그립니다. 대각선은 위에서 아래로 그립니다. 만약 실수했다면 지우세요. 손을 씻고 다시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두 번째 실수는 망설이며 서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면서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의심은 시각화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필요한 정신 상태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헬렌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과를 내면의 확신처럼 기대해야 한다. 네 마음은 이미 그것이 일어났다고 느껴야 한다. 몇 분이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네 잠재의식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된다. 혼란스러운 신호는 혼란스러운 결과나 더 나쁘면 결과조차 없을 수 있다. 세 번째 실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래, 또다시 침묵이다. 이건 단순히 비밀이 아니라 네 정신적 집중력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무언가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조롱도 있고 의심도 있다. 그건 말도 안 돼. 흥미롭네. 참 신기하군. 같은 말들은 보통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나온다. 침묵은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드러내면 그 에너지가 흩어진다. 헬렌은 그걸 이해했다.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왜 왼손일까? 왜 오른손이 아니지? 그 답은 요가, 연금술, 신비주의, 샤머니즘, 카발라 등 수많은 고대 영적 전통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왼손은 수용을 상징한다. 오른손은 발산을 상징한다. 왼손은 끌어당긴다. 오른손은 행동한다. 왼손은 받는다. 동양의 가르침에서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몸의 왼쪽, 즉 상상력, 인식, 내면의 발현과 연관된 채널에서 끝난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고대 의식에서는 왼손바닥을 상징적인 연결점으로 사용했다. 아직 더 흥미로운 점도 있다. 왼손은 뇌의 오른쪽 반구와 연결되어 있다.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시각적인 면이다. 논리 없이도 확신을 느끼는 쪽, 마음이다. 왼쪽의 상징을 그릴 때 당신은 논리적 추론보다는 이미지와 감정에 더 잘 반응하는 마음의 깊은 부분에 직접 말을 거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는다. 실제라고 느끼는 것에 반응한다. 또 잠재의식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제 완벽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 철학에 따르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더 쉽게 깊은 집중과 암시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다. 첫 번째는 해 뜨기 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로 모든 것이 조용하고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이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그 시간을 늑대의 시간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가 이성적인 마음이 가장 이완되고 내면의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두 번째 순간은 신월동안이다. 한 주기의 시작, 새로운 의도를 심기에 상징적인 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행동을 취하기 전이다. 표를 사기 전, 응모하기 전, 신청서를 보내기 전이다. 의도와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왜냐하면 그때 상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정신적인 방아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상징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 하지만 상징에 정신적 집중, 감정, 행동, 그리고 규율이 더해지면 달라져.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행동하고 기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헬렌 헤드솔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태어난 백만장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지. 평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불안도 있었어. 차이점은 그녀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결과에 집중하는 도구로 훈련하기로 했어. 그녀는 5,000개가 넘는 상을 받았어. 그건 운 때문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 이미지를 아주 강렬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야. 그것이 결국 그녀의 행동을 형성하게 되었지. 그녀의 인식과 주변의 행동까지도 말이야.
그녀는 아주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녀의 뇌는 그것들을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정신적 훈련에 감정적으로 의미가 담긴 상징들을 더하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은 훨씬 더 커지게 돼. 아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바로 네 앞에 나타난 걸지도 몰라.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거나 네가 더 이상 작게 생각하는 데 지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 허락을 기다리며 사는 걸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 더 큰 가능성을 믿고 싶어하는 부분이지. 결국 상징이나 의식 같은 걸 넘어서서 말이야. 진정한 힘은 언제나 하나의 결정에 있었어. 패배자처럼 생각하는 걸 그만두기로 한 결정이지. 그리고 삶에 풍요로움이 올 것처럼 행동해야 해. 룬은 이미 밝혀졌고 방법도 이미 설명됐으니 이제 결정은 네 몫이.